지금 전 세계가 기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유조선은 멈춰섰고 항공기는 우회 비행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휘발유 보조금을 긴급 재개했고 유럽은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습니다. 전 세계가 원유 한 방울을 더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순간 대한민국은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새벽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 섰습니다. 무박 4일간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UAE가 한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넘버1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듣지 못한 말입니다. 전쟁 중에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원유 수급이 붕괴 직전인 이 위기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우선 공급국 지위를 받아낸 겁니다. 그 규모는 총 2,400만 배럴.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의 무려 8배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숫자를 좀 더 실감나게 풀어볼게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는 약 300만 배럴입니다. 2,400만 배럴이면 딱 8일치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전략 비축유와 병행해서 수개월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청와대는 이 물량을 두고 국내 사용량 3달치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상태에서 이 물량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배럴 숫자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야기는 3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미 UAE로부터 1차로 6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동 상황이 더 격화됩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UAE 인근 에너지 항구까지 타격을 받습니다. 강 실장은 UAE에 도착한 아침에도 원유를 공급하는 항구가 공격을 받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포탄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한 겁니다. 3월 15일부터 17일, 사흘간의 협의가 시작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UAE 최고 위급과 연쇄 회동을 가집니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알 무바라 아부다비 행정청장, 그리고 아부다비 국영석 유회사 CEO 술탄 알 자베르 장관까지 만납니다. 최고 수뇌부를 전부 만난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추가 1,800만 배럴 긴급 도입 확정. 1차 600만 배럴을 더하면 총 2,400만 배럴. 운송 계획도 구체적입니다. UAE 국적 선박 3척이 600만 배럴을, 우리나라 국적 선박 6척이 1,200만 배럴을 각각 운송합니다. 총 9척의 선박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1척이 추가로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박 이동에 2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4월 중순이면 이 물량이 국내 비축기지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양국은 2,400만 배럴 이외에도 추가 물량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한라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전화 한 통으로 즉시 원유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장기적인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원유 공급망, 협력 MOU도 조만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에너지 동맹을 구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왜 UAE는 전 세계가 원유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 상황에서 하필 한국을 최우선으로 선택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지난 수년간 한국과 UAE 사이에 쌓인 신뢰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천궁2입니다.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천궁2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단일 유도무기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로 UAE에 수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실전 배치된 천궁2는 어떤 성과를 냈을까요? 요격 성공률 96%.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수준의 기술이 실전에서 증명된 겁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이 발당 60억 원, 사드가 발당 120억 원인데 비해 훨씬 경제적인 가격에 이 성능을 보여준 겁니다. UAE의 하늘을 지키는 무기가 한국산이고 그 무기가 목숨을 구한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2조 원에 달하는 협력 규모입니다. 이미 2026년 2월 26일 한국은 UAE와 방산 350억 달러, 투자 협력 300억 달러를 포함한 총 650억 달러 이상의 전방위 협력 사업을 합의했습니다. 무기를 사고 파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 설계 단계부터 교육 훈련, 유지 보수까지 방위산업 전 주기를 함께 운영하는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한 겁니다. 여기에 바라카 원전, AI, 첨단 기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완성됐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인간적 신뢰입니다. 강 실장은 UAE 측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청장과의 세 차례 밀도 있는 면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올해 1월 칼둔 청장의 방한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전화기를 드는 사람은 평소에 쌓은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이미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한국이 처한 에너지 현실을 직시해봐야 합니다. 강 실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의 정유 공장이 멈추고 주유소에 기름이 사라지고 플라스틱 원료가 끊기고 전 산업이 흔들립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 위기에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에 정부가 상한선을 설정하는 조치입니다. 1990년대 걸프전 이후 처음 꺼낸 초강수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교력과 방산 신뢰도의 결합입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성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처럼 확고한 대규모 원유 공급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전례 없는 성과라고 부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일본은 휘발유 보조금을 긴급 재개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유럽은 IEA를 통해 전략 비축유를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호르무즈 재개를 위해 외교적 압박을 받으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UAE로부터 넘버1 프라이어리티를 받고 한 라인을 구축했으며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름을 사러 간 게 아닙니다. 오랜 전략적 파트너에게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UAE 입장에서도 한국은 단순한 원유 구매자가 아닙니다. 자국의 하늘을 천공투로 지켜주는 안보 파트너이고 바라카 원전을 건설해준 기술 파트너이며 650억 달러 규모의 경제 동반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위기 때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돌아오는 겁니다. 산업부 차관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처럼 확고한 대규모 원유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례적입니다. 전 세계가 기름을 두고 각자 도생을 외치는 이 순간, 한국만이 예외가 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외교 성과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쌓인 전략적 투자가 위기의 순간 결실을 맺은 겁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있습니다. 강 실장도 인정했습니다. 선박이 출발해도 한국까지 도착하는데 약 20일이 걸립니다. 지금 항구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이 출항할 수 있느냐는 변수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대체 루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만들어졌습니다. 한 라인이 열렸고 MOU가 체결될 예정이며 최우선 공급국 지위는 확인됐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한국은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한국은 아무 카드가 없었습니다.
2차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한국은 달라졌습니다. 중동의 핵심 국가가 한국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K-팝이 만든 것도 반도체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천공투가 실전에서 미사일을 격추하고 바라카 원전이 사막에서 빛을 밝히며 수년간의 외교 신뢰가 켜켜이 쌓인 결과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현대 국가의 생존 기반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경제가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고 공장이 돌아가고 발전소가 작동하는 이 당연한 일상 뒤에는 이런 외교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포탄이 날아다니는 아부다비에서 무박 4일 동안 한국의 특사가 싸워온 전쟁 말입니다.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치솟고 공급망이 붕괴하고 각국이 허둥대는 이 위기에서 한국만이 우리는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원유 수입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일 한 방울이 없는 나라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부터 최우선 공급국 지위를 받아낸 나라가 된 이야기입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